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요, 사연과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김부겸 전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죠?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친오빠 때문에 남편이 곤혹스럽다.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페이스북에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왜일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오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의 친오빠가 누구냐면요. 이영훈 전 교수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의 저자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내용 자체가 친일 아니냐 막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권 여당 내에서 이영훈 전 교수를 보는 거 결코 곱지 않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김부겸 전 의원의 손이 처남이 됩니다. 한 집안이 되는 거죠. 그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하소연을 했어요. 여당 강성 지지자들 전당대회 앞두고 지나친 연좌제식 공격 논란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부인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밑줄로요.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여기서 말한 여러분, 이른바 강성 친문 지지자라고 할 수 있죠. 현 정부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약간 어떻게 공격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인이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냥 인물 자체를 좀 봐주세요. 집안을 보시지 말고요. 이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김부겸 전 의원도 어떤 반응을 내놨죠. 처남 논란에 그럼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처남 논란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억울함, 호소 뭐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야. 이 얘기 기억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번 들어보신 기억을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자, 강성 친문, 처남 친일파 이영훈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인은 우리 남편 걸어온 길만 봐달라. 우리 남편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집안도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걸어온 길만 봐달라. 호소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제 처남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결혼을 할 무렵에는 이 양반이 민주투사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요즘 SNS 등을 통해서 저를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 70된 그분의 뭐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과거 장면 그리고 최근 모습까지 하는데 뭔가 좀 겹치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아내와 헤어지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호소였어요. 자, 그럼요. 최양호 고문님하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여당의 강력한 지지자, 친문 지지자라고 보통 통합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김부겸 전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좀 뭔가 약간 갈등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호소도 있었고요. 자, 먼저 최양호 고문께서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처남이 유명하신 분이면 참 이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항상 예.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게 유명한 처남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왜 그러면 지금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어가잖아요. 예. 결혼한 지 40년인데 왜 지금 예.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이걸 꺼내느냐 이거예요. 예. 다 아는 얘기인데 뭡니까? 지난달에 뭐 결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당대표 구도가 어떻게 예.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당 대표가 아니라 당의 대선 후보 구도가 예. 지금 이제 2파전으로 줄어가고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김부겸 의원의 역할을 군불로 생각을 한 거죠. 떼어주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로 쭉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예. 자 이제는 뭐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양파로 예. 지금 구도가 굳어지자 이제는 빨리 이 사람은 양자 대결로 가서 빠르게 이 구도를 지켜나가야지만 친문의 그런 뭐 지지층들을 모으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와 군불로서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 그러한 지금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렇게 뭐 네, 불뗀 모습으로 그리신 네.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불은 이제 필요 없고 자 이강 구도로 갔으니 예. 이제 조금 공격을 해서 좀 기운을 빼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런 뭐 그러면서 나오는 예. 이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핑계거리가 연자제를 지금 뭐 연상케 하니까 참 좀 씁쓸합니다. 천암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거다. 네. 지금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이 김부겸 전 의원을 군불 또는 페이스메이커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 보니까 저 군불이 아니라 장작불 아닙니까? 그 이제 이게 더 해서 해야 예. 되는데 아직 지금 불을 이제 끌라 그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이강 구도에서는 역할이 없는 걸로 본다. 그러면 빨리 몰고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생각을 말하면 짧게 말하면 군불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을 해주셨어요. 뭐 분석입니다. 최영호 고문의 분석입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M&A 뭐 이런 단어를 쓰셨네요. 네, 이 정당 M&A의 예. 산 증인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정당의 예. 역사를 보면 예. 이름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예. 정당의 본류가 이제 지류에서 따로 분파가 돼서 예. 묘하게 섞이는 과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분들은 정당 이름 얘기할 때 막 혼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 이름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본인 헷갈려요. 소속 정당 이름 또 틀리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번 총선, 이번 총선 처음으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두 번 연달아 치른 첫 번째 선거입니다. 민주화. 굉장히 드문 경우였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예. 더불어민주당까지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이름이 헷갈려요. 다 외우시네요 지금. 근데 이제 예. 앞으로 미래통합당도 약간 그렇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정당의 이름 좀 자주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한결의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원혜영 의원이라든지 지금 예. 민주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은퇴했지만 민주당이었던 사람들과 모두 함께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류가 이상하게 만나면서 통합민주당과 그리고 보수정당 계열이 합쳐지면서 한나라당이 됐는데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한 부분 있고요. 두 번째 비판이 저 부분인데 저는 최영호 고문님께서 뭐 지난달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결혼해도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너네 오빠 때문에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네 오빠 때문에 그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지난달에 결혼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아마 일부 지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다. 일부. 김부겸 의원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는 예. 그 연구소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에 말하는 지방자치와 예. 행정수도 이전이 초안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이미. 이미 행정수도 말하기 10년 전에 예. 나왔던 부분이고 이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예전에 미래통합당의 그 비대위원이었죠. 김병준 비대위원 예.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한 지류가 또 탄생한 거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의 굴곡이 너무나도 많았던 정당 M&A 역사가 예. 대한민국에 있었고 그 산증인이 예. 김부겸 의원인데 김부겸 의원 본인이 가고 싶어서 막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 거의 다 막내로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변인으로 또 활동을 했었고 예. 김대중 대통령과도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내로서 이렇게 지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이상 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같이 넘어왔었던 김영춘 의원, 예. 현재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역구도 타파하겠다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신 이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던 동진 정책이죠. 역시나 예. 비슷한 겁니다. 예. 같이 맥락을 함께하고 있죠. 김부겸 의원 이번에 낙선했지만 대구에서 한번 당선되면서 또 지역구 타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 그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지지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의원이 컨트롤할 수 없는 아내의 오빠 문제라든지 예. 이 정당 M&A의 역사 이 부분을 예. 김부겸 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자제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해주셨어요. 김부겸 전 의원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뭐 앞선 기사와 이어집니다.
통합당 초선 때리며 김부겸 친문의 구애 이렇게 됐습니다. 친문의 구애. 이 기사의 방점은 뒤에 있어요. 자, 김부겸 전 의원 지금 통합당의 초선의원들과 어떻게 보면 언쟁 같은 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뭐 초선 때 공격수 맞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한 건데 통합당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라고 강하게 받아쳤죠. 그 부분에서 초선 때는 공격수 맞지 말라. 약간 야단치는 듯한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뭐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뭔가 지금 친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이다. 오늘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박시환 교수님. 네. 김부겸 전 의원 친문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 또는 어떤 호응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당대표 경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선할 때는 원래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예. 하나의 선거운동 전략이 되죠. 예. 지금 이제 당내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대한 전망을 예. 누가 꼴찌일까? 근데 누가 1등이 아니라 누가 꼴찌일까 관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는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전 의원이 예. 양강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면서 예. 지금 이제 구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그러면은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해서 예. 소위 말해서 그 친문 진영에서 예. 굉장히 이제 아낌을 받는 그런 굉장히 분이란 선호하는 인물로 되어 그렇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표가 다 글로 옮긴 겁니다. 예. 김부겸 전 의원이 싫어서 간 게 아니고 다 박주민 쪽으로 옮겨가니까 그럼 뭐예요? 김부겸 전 의원은 표가 나올 곳이 적어졌다 이렇게 되는 자칫 겁니까? 꼴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예. 이제 박주민 의원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아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확실하게 격차를 좀 벌이겠다. 왜냐하면 아. 2등만 해도 향후에 박주민 의원의 행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연좌제 공격이 있었는데 예. 그건 전체 뭐 지금 여권 지지층이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그런 연좌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하나의 에피소드고 또 하나의 어떤 좀 잘못된 점인데 김부겸 의원이 지난번 총선 탈락 이후에 예. 대선, 큰 그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당내 경선에서 예. 이런 부분도 겪어 나가는 것도 향후에 김부겸 의원이 가야 될 길에 본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작은 능선일 뿐이다. 좀 그렇게 보시고 박찬 교수님께서 상황 설명해 주셨는데 제 질문에 답을 아직 안 하셨어요. 통할까? 이 호소가 그러니까 이번 통할까? 경선에서는 좀 어려울다고 봐요. 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길을 저는 길게 보고 가셔야 된다, 김부겸 의원이.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럼 결론은 잘 안 통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길게 봐라. 이게 좋은 말로 길게 봐라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할까? 통할까요? 예. 사실 나름대로 이제 보면은 그 자기 지지층에 대한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람이란 것이 이성적인 동물이 존재이기 전에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김부겸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한 그 삶의 궤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부인과 헤어져란 말인가. 그것까지 이런 좀 겹치고 굉장히 있어요. 또 그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영남에 있으면서 호남표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가 굉장히 비슷한데 과연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예.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노정을 가고 있는 것.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주민 의원이라는 다크호스가 일어나면서 예. 오히려 정말 그 당 대표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다크호스에 일격을 당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지금 오히려서 김부겸 의원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좀 더 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처지에 좀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인물은 아니고요. 일본입니다. 아베 총리. 뭐 가끔 등장하는데 오늘은 왜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집무실에서 피를 토한 아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피를 토하다라는 거는 뭔가 막 억울하고 뭐 이런 거라는 뜻인데 실제 피를 토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 그럼 어디가 아픈 거잖아요. 일본 주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부인을 안 하고 있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닌 게 아니면 진짜가 되는 겁니까? 1차 집권 때도 건강 문제로 퇴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1차 집권 때도 건강 이상성 나왔을 때 그때는 적극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일본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도 지난 2일 아베 총리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번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약간 짐작.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의 한 주간지는 피를 토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 언론 아베 집무실에서 피토해 건강 이상설 제기했다. 정부 뭐 문제 없다고 하지만 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뭔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가 관방 기사 주인이 명확히 안 밝혀. 요 부분입니다. 지금 뭔가. 여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여기 일본의 주간지가 있는데 최신호에서 아베 총리가 7월 6일 날짜까지 얘기했어요. 7월 6일 관전의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정보가 있다. 장소와 날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앞서서 마이니치 신문은 총리의 정신은 건강하지만 몸은 피곤한 상태다. 뭐 이런 인용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찬 교수님. 네. 총리의 건강도 이거는 극비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네. 원래 아베 총리가 건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2007년인데도 총리된 지 1년 만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결국은 이제 사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셔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 총리직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47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일을 한 거예요? 코로나. 이 대책이 먹히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별로 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다가 최근에 호우가 우리나라도 지금 호우가 지금 심각하지만 예. 일본에도 지금 호우 문제가 심각해서 앞서 지나갔죠 벌써 네, 그 그래서 물난리가. 거기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과로가 이제 좀 집중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왜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냐가 중요하냐면은 물론 지도자의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을 때 의회를 갖다가 해산하고 정면 돌파를 해서 재선거를 실시해서 집권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피를 토하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예. 지금도 그 급락하는 지지율 때문에 아베가 정면 승부수를 띄운다. 즉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이제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 건강 이상설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예. 이런 전략이 안 먹히는 거죠. 오. 그러면 일본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아베의 후임 누가 포스트 아베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 굉장히 많은데 아직 또렷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본의 향후에 일본의 리더십이 어디로 갈 건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될 수 있는 그동안에 아베와 그 전직 총리들을 보면은 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향후에 일본은 굉장히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없어질 가능성도 예. 염두에 봐야 되기 때문에 총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여당, 의회 해산 못하는 여당 자, 이랬을 때 앞으로 일본 정치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건 굉장히 관심 있는 대목인 거죠. 아까 관광장관의 반응 나온 화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선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일본 주간지 플래시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베 총리 아까 나왔죠? 7월 뭐 날짜까지 구체적입니다. 관전의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관방장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다. 사실 틀렸다. 그게 아니고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게 직접적인 대답이 안 됩니다.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 중. 아니다가 아니라 문제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나 봅니다, 지금. 항상 이럴 때는 예. 어느 순간 짠 하고 나오죠. 문제 없다. 당사자가. 나 문제 멀쩡하다. 없다. 아, 그럴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이 있죠,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월 18일 이후에 지금 기자회견 예. 한 번도 안 해. 기자회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조만간에 요번 주 내로 한번 이제 짠 나타나서 이거를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언론계 내에서 요새 아베 총리가 기자들 잘 안 만나고 뭐 브리핑도 없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어찌 된 것이지 지금 일본 내에서 굉장히 궁금증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